안녕하세요. SY입니다. 저희 CRV 6세대 차량에 정품 BSI를 설치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차량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촬영을 했고요. 측면부. CRV 차량은 요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열선도 없고 광각 미러도 아니에요. 근데 광각 미러가 아닌 거는 메이드 인 USA 차량들은 다 똑같아요. 완전 평면 미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각 미러로 많이 바꾸시는데 북미 사양에 BSI가 적용된 차량은 이 부분에 LED가 들어와요. 측후방 감지. 그래서 그런 거울로 바꾸면서 열선 광각 이렇게 통합으로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요게 설치하게 될 BSI 센서예요. 여기 살짝 가려져 있는데 혼다 정품입니다. 이게 정품 센서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정품 센서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정교하겠죠. 애프터마켓용 제품보다. 그리고 이렇게 전용 브래켓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각도로 감지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차량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동이 됩니다. 정품 부품의 구성에는 요만큼 한 요만큼의 부품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 범퍼 뒷부분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센서들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제 도면인데요. 제가 뭐 도면을 다 오픈을 해드리기는 좀 그래요. 아무래도 이런 것도 저한테는 지적 재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도면을 검토를 해서 실제 차량이 출고되는 것 거의 흡사하게 설치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설치하게 될 광각 미러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는데 이게 광각 미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운전석 미러에는 안 써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는 단계에 있다면 이 문구가 반드시 거울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즈박스이고요. 이쪽에서 어, 여기가 이제 혼다가 만들어 놓은 액세서리 포트예요. 전원을 사용하는 장치들을 여기에 연결해서 쓰라고 혼다가 만들어 놨고요. 얘가 이제 통신 포트. 그래서 여기서 잭 바이 잭으로 설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제품을 설치하면서 차량의 순정 배선은 그 어떠한 것도 피복을 벗긴 건 없습니다. 트렁크 쪽에서 뒷 범퍼도 탈거를 해야 되고 트렁크 왼쪽 트림 요거요. 네, 요거 요 트림 탈거해야 되고 범퍼 이만큼 탈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 이렇게 열어놨고요. 네, 사이드 트림을 땄어요. 사실 여기에는 뭔가 시공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요 부분으로 배선을 저희가 이쁘게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배선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순정 배선을 전체적으로 따라갑니다. 뒷범퍼를 탈거를 했는데요. 사진에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센서를 장착하기 위한 볼트가 이제 차체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센서 이렇게 설치하고 이쪽도 설치하고 배선을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도 배선을 집어넣는 구멍이 이미 뚫려 있습니다. 아까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는 부분 여기고요. 여기에는 그로맷이라고 하는 부품으로 막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차체에 어떤 구멍을 이제 옵션들이 다양하잖아요. 이 차는 이걸 설치하고 저 차는 저걸 설치하고 뭐 자동차 제작사들이 금형을 하나를 가지고 제작을 하면서 그 옵션이 적용되지 않으면 막히는 그로맷을 설치해 놓고요. 그 옵션이 설치가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선 그로맷이 설치가 됩니다. 안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요게
요게 이제 저희가 BSI 센서를 연결하기 위한 배선 커넥터가 이쪽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치한 겁니다. 자, 센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미 볼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센서를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런 너트 하나까지도 조금 신경을 쓰는 게요. 주행 중에 풀리지 않도록 고안이 되어 있는 너트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너트의 명칭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너트에다가 소재는 철로 쓰면 좋기는 한데 철은 녹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너트를 써요. 작업할 때는 좀 불편해요. 자석에 붙지도 않고 떨어뜨리면 뭐 찾지도 못하고. 어쨌든 녹이 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한번 설치할 때 조금 고생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설치합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그 배선을 얘가 이제 조수석에서 온 거, 얘가 운전석에서 온 거 이렇게 해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배선을 이렇게 이제 루프를 주고 여기 케이블 타이로 당겨놨거든요. 이게 이렇게는 의도가 있어요. 아무리 이런 그로멧을 사용하더라도 물이 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배선을 이제 보통은 물이 여기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루프를 주면 배선을 타고 온 물이 여기서 그냥 뚝뚝 떨어지겠죠. 일로 못 올라가고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순정들도 대부분 보면 배선 그로맷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여기서 한번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뜯다 보니까 그 자동차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겠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지니까 저도 따라 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센서가 연결이 됐고 LED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센서가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CTM 버튼이 하나가 활성화가 되고요. 물론 그냥 활성화가 되진 않습니다. 진단기로 뭐 좀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계기판에도 UI가 생겼죠.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BSI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UI가 이제 생겼습니다. 정품, 그러니까 이 차량에 원래 출고할 때부터 달려있던 정품이랑 거의 뭐 똑같이 구현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 경고등이 떴는데요. 얘가 이제 LED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키 온을 할 때 LED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차량 스스로가 체크를 해요. 거기서 실패하니까 이런 경고등을 띄운 겁니다. 요게 이제 BSI 측후반 감지기 기능. 지금 이 상태는 LED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제가 아직 사이드미러 작업을 안 한 상태인데 LED만 우선 연결을 해서 이게 다 정상적으로 체킹이 되는지를 체크를 한 겁니다. 인식이 됐는지를. 인포테인먼트에도 이런 이제 UI가 같이 생겨나요. 이게 통합적으로 다 코딩이 되는 겁니다. 진단기를 통해서. 이게 차량에서 이게 문짝이거든요. 차량에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가는 배선이 나온 거고요. 얘는 다시 사이드 미러로 나가는 배선이에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열선이랑 LED를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냥 이 실내에서 도어 주름관을 통해서 들어온 배선을 사이드 미러까지 직결을 하든지 뭐 테이핑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커넥터를 하나를 써서 마치 차량이 출고될 때 있던 것처럼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사이드 미러를 교체해야 되는 수리를 할 때 번거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제 그 열선 플러스 마이너스, LED 플러스 마이너스 총 4가닥이 필요하죠. 사실 접지선 2개를 공통으로 써도 되는데 우선 이 차량은 이렇게 설치를 했고 저희가 2핀짜리 커넥터를 써서 접지를 차체에서 그러니까 문짝에서 잡을지
고민을 좀 해보고 매뉴얼을 바꾸든지, 저희도 이런 거를 시공을 할 때 자체적으로 시방서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손 잡히는 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놔서 그 표준 작업을 합니다. 요게 이제 실내에서 도어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도 저희가 요 커넥터를 빼놨잖아요. 보통의 시공 업체들은 지금 여기가 차량 측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도어, 조수석이에요. 배선을 그냥 이렇게 딱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도 커넥터를 삽입을 해주고, 그러니까 터미널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여기에도 터미널을 사용을 해줘서 이 차량이 뭐 혹시라도 사고 수리를 하거나 문짝을 갈아야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비 공장에서 원래 하던 대로 표준 작업대로 진행을 하면 사고 수리도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시공을 합니다. 이런 요 부분을 이제 터미널이라고 해요. 요 부분 다시 좀 그릴게요. 요 부분을 터미널이라고 하고요. 이 현장에서 배선의 길이를 다 재단을 해가지고 직접 압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혼다 차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샵이다 보니까 혼다 차량이 사용하는 다수의 그 커넥터에 들어가는 핀, 터미널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다 구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순정처럼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요 빈 공간 보이죠? 요런데 그리고 도면에도 보면 이 차량이 BSI가 적용되는 차량도 있잖아요. 그 도면에 보면 몇 번 핀이 BSI LED 플러스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원래 정식 매뉴얼을 따라갑니다. 저희도. 이제 그 시공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진단기를 보는데요. 아까 커넥터 요게 이제 도어 쪽 커넥터인데 제가 이제 도면을 뽑아가지고 여기에는 핀 어사이먼트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참고를 해서 우리도 어느 몇 번 소켓에다가 터미널을 삽입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걸 자체 매뉴얼화 시켜 놓습니다. 진단기에서 요 사각지대 정보, 그러니까 BSI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각지대 정보에서 요것들을 표시를 했는데 이게 학습 상태가 뭐 미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마스터 여기에 보면 얘는 마스터라고 되어 있고 얘는 슬레이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스터는 이제 왼쪽 센서를 얘기를 하고 슬레이브는 오른쪽 센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요 학습을 별도로 해주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장착을 하고 저희가 진단기를 연결해서 기능 살려놓을 거 살려놓고 초기화하면 그냥 하더라고요. 이제 작동 점검을 해야죠. 이 차량을 시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 센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진단기에서 다 체크가 돼요. 이건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건데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소리를 들어봤죠. 그게 이제 주행 중에 측후방의 차량을 감지를 한 상태에서 방향 지시 등을 동작을 하면은 그런 소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LED 보이죠? 이 LED가 굉장히 비싸요. LED 하나만도 비싸요. 근데 이거는 애프터마켓용 부품이 어떻게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요 밝기 부분이 도저히 안 돼요. LED가 너무 밝아지면 타버리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열 먹어서 타버리거든요. 타버리는 현상이 생기고 그 애프터마켓용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밝기를 구현을 해도 사실 밖에 나가면 어두워요. 낮에는 거의 시인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LED만큼은 정품을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미러 거울 자체를 정품 어셈블리로 시공을 하고 있어요.
운행 중에 촬영을 한 거고요. 이제 감지를 했으니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제조사 공식 홍보 영상 링크를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시공 문의는 저희 쇼핑몰에서 그 금액, 시공 금액, 소요 시간 이런 거 확인하시고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설치 가능한 날짜, 저희 자체적으로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치 가능한 날짜 검토해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